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 네. 그동안은요, 아무리 고액의 월세를 낸다 하더라도 이 보증금 상한만 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고액 월세 세입자는요, 보증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전세보증금을 보증해준다라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결과가 너무 안 좋죠. 이거는 거의 지금 완전 우리 국민들 다 세금인데 지금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가 드디어 큰 탈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발 좀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네. 최근 이제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이 전세자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한 4조 정도 났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채권 발행한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요번에 또 신종 자본 증권 또 7천억 정도 지금 발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다 지금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이게 보시면 뭐냐면은 전세를 보증을 해줬어요. 네. 그럼 집주인이 이걸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못 내준 거야. 그 돈만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24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게 4조가 넘는 거예요, 지금. 건수가 거의 2만 건 가까이 됩니다. 지금 18,600건이 넘거든요. 네. 네,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자, 요게 이제 연도별로 얼마나 이게 상황이 심각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2020년 정도만 하더라도 보시면 전세 보증 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건수도 한 2,400건, 금액은 한 4,600억 정도. 네. 근데 여기 이제 21년에 조금 증가하고 22년에 조금 많이 커졌죠? 그런데 23년은 어떻게 됐어요? 한 3배 이상. 그러네요. 3배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올해도 아직 연말까지 다 집계가 안 됐는데 벌써 거의 작년 규모와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네. 허그가 빚진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세금에서 나가지 다 않을까? 세금이죠. 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당연히 아니, 많이 있습니다. 걱정되죠.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밑 빠진 독이 물붓기로 낭비되는 이 세금만 우리가 절약을 해도 정말 지금 국가의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을 텐데 지금 이게 보시면 이제 전세 보증이 사고가 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자, 사고가 나면 뭐 해야 돼요? 허그는 그 다음 뭐 하죠? 메꿔야죠. 수습해야지. 그렇지. 네.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이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보시면 2013년부터 이제 24년 8월 달까지의 전체 대위 변제액이 8조가 넘는데 회수금이 한 22% 됐어요. 원래 이것도 이제 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만 보잖아요. 올해만 회수율이 8%. 어떻게 돼요? 8%, 10%도 못 판 거예요, 회수를. 네. 아니, 이거는 뭐예요? 자, 만약에 우리 허가 은행이었다. 지금 대출을 해주고 회수율이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바로 그냥 가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상황 하에 여기다 설세를 또 쏟아붓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미치고님 돈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조금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내 돈 있는 것 같은데. 제 돈도 좀 들어가 있을 거고. 네. 네? 아니, 이게 만약에 참... 이제 회수가 될 수 있으면 네. 당장은 좀 그렇더라도 괜찮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게 회수가 과연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메꿀지도 일단 궁금하고 네. 너무 대책 없이 네. 이것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뭐냐면은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으나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좋은 의도만 가지고 하다가 지금 잘못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나라의 세금으로 그쵸. 다 메꿔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하는 이런 성장의 시대에는 살짝 손해 좀 나고 해도 어찌됐건 메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메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메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정말 저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저는 갈등이 일어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성장하던 시대에 많은 것들은 이제 좋은 취지하에서 혜택을 베풀어 줬는데 네. 이게 곳간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다 없애야 되잖아. 근데 없애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서민들은 또 그렇죠.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네. 또 왜 없애냐, 뭐 하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정부 부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진짜 잘못하다가는 진짜 우리 모두가 진짜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의 여파도 있겠지만 네. 사실 이제 고액
반전세 분들한테까지도 다 혜택을 주다 보니까 네. 이제 문제가 커졌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번에 허구에서 고액 네. 반전세 분들한테는 이제 보증 가입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한 네.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 네. 자, 보증금 7억에 월세 500만 원짜리 집에 사시는 분들, 와, 보증금 그런 7억에 분들- 월세 500이면 거의 원베일인데? 그죠? 근데 네. 그런 분들도 다 해줬었단 말이죠. 해줬어요, 그런 분들을? 기존에 했었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생각이 네. 드는 게, 그런 데면은 보증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할 필요가 없잖아. 네? 저는 이거는 그래서 생각해요. 이게 워낙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어찌든 국민들한테 뭔가 지금 약간의 뭐 면피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제가 한번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고 저의 솔직한 생각을 좀 네. 이따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낮은 보증금 대신에 높은 월세를 내는 이른바 이제 고액 반전세 계약을 할 때 이제는 더 이상 전세 보증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일 신규 신청 건부터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꿨을 때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이제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허그가 어떻게 되냐, 수도권은 7억 원까지 해줬고요. 네. 지방은 5억 원 이하면은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을 해줬습니다. 보증금 총액이 얼마인가만 따졌지 월세를 얼마를 내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세 보증금 7억 원에 월세가 500만 원 이상 하는, 그러니까 1000만 원도 하는, 원벨리 같은. 예, 이런 초과 주택에 전세 보증에 가입이 하는 게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취지가 이제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했던 거에 비하면 네. 이번에 발표한 취지는 네. 뭐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신 거죠? 아니, 저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오히려?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보증금 7억에 월세가 500대는 이런 고액, 이런 월세 내는 거면은 매매 가격이 얼마겠어요? 이제 바뀐 거잖아. 안 해준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근데 해주기로 발표한 이게 또 거 걱정되는 괜찮아요. 이런 네. 거있어요. 이게 있으면 뭐가 있냐면, 원래 우리가, 아파트가 뭐 30억짜리라고 쳐볼게요. 네. 30억짜리는 대략 월세 이 정도 낼 거거든. 30억짜리를 칠게요. 자, 그러면 이 30억짜리에, 만약에 대출이 10억이 껴있다. 근데 지금 전세가 15억이야. 그러면은 대출 10억에 전세 15억이면 25억이죠? 그렇죠. 매매가랑 지금 5억밖에 차이가 안 나. 네. 전세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사야지. 전세, 나 같으면 네. 무서워서 못 들어갈 거거든요. 네. 아니, 매매가 좀만 떨어져도 전세가인데. 그러니까요. 역전세 나는 건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네. 매매가가 지금 30억인데 대출이 지금 10억이 있어. 네. 근데 전세 보증금이 7억이야. 7억만 내고 월세를 내가 500을 내.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증보험까지 해준대. 들어가겠네. 그쵸? 네. 그러면 원래는 대출이 있는 집은 이렇게 못 들어가는데, 그쵸? 요 전세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있다 보니까 고액 반전세로 들어갔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조금 그런 반전세, 고액 반전세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니, 사실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정책인데, 이거는 전혀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번에 이제 네. 바뀌게 되는 내용이 이제 네. 현행법하고 네. 개선된 내용하고 어떤 네. 차이가 있는 건지 아, 좀 자, 알아볼게요. 뭐냐면요. 네. 자, 일단 아예 월세를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세를 전환해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2억이에요. 월세가 300이야. 자, 그럼 네. 이거를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자, 300이면 1년에 월세가 얼마예요? 300에 12개니까 3,600이죠? 네, 3,600. 자, 그럼 3,600만 원. 그래서 1년 동안의 월세를 뭘로 나누느냐? 이 전월세 전환율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2%로. 6%니까 0.06 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월세 300만 원을 전환 6억에다가 내 원래 보증금 2억을 더하겠죠?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8억이 되는 겁니다. 8억이 되니까 7억의 한도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벗어나죠. 벗어나죠. 네. 그럼 얘는 이제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내 월세에다가 곱하기 12를 한 거를 전월세 전환율은 6%, 0.06으로 나눠서 거기에 보증금을 더하면은 내 전체 전세 전환 이제 적용 그렇죠, 보증금. 그렇죠. 그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액 월세나 이런 것들은 아예 이제 안 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렇게 허구에서 네, 이렇게 변경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유가 네. 이제 왜 있을까요? 왜 하게 이게 됐을까요? 뭐 그냥 뭐 제가 보기엔 거의 눈 가리고 아웅인데 일단 첫 번째 애초에 이거는 없게끔 했어야지 진작 이런 것들은 해서. 근데 그치. 이걸 예측 못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또 뭐 일을 하다 보면은 뭐, 예. 편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예. 네. 이게 이제 허그의 이제 서민 지원 목적과 맞지 않잖아요, 이게. 네. 전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액 반전세까지 보증하는 건 이거는 진짜 혼날 일이라는 거죠. 책임 경영 부족이라는 거지. 그쵸? 네.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이제 도입을 했구나. 그래봐야 네. 이제 9월이지만 이것도 한 발 늦었어요. 예,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 인제 도입한 겁니다. 참 이런 거조차 지금 안 했다라는 게 참 이 거대한 회사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부동산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이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네. 좀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변화될 거라고 기대 효과 생각하세요? 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안 한 여러분들이 것만 낫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냥 면피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 솔직하게 정도? 진짜 솔직하게 면피하려고 한 거죠. 이거 아니 뭐 저런 고액 반전세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미세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이제는 허그가 진짜 허덕허덕 되고 있다. 빚의 너무, 허덕이다. 빚에 이제 이걸로 허그를 허드로 바꿔요. 허덕. H 아니, U D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러네 허기네. 네. 네, 왜냐면은, 자, 보세요. 21년까지는 그래도 흑자가 좀 났어요. 근데 22년에 4천억, 23년에 3조, 24년에도 거의 4조, 그러니까 23년, 24년 거의 4조. 합하면은 거의 8조에 육박하는 엄청난 손실을 봤습니다, 지금. 네, 만약에 일반 기업이 이렇게 손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죠. 네.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되냐면요. 이 전세 보증 기준을요, 검토하지 마시고 무조건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거.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요. 예? 엄발이 지금 오줌 누게 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 빌라나 비아파트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당장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공적 보증이랑 사실상 세금으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완전 사상 누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없었던 이 전세 대출이 2010년대 초반부터 시행이 되고 이거를 보증보험까지 해주면서 부동산 시장이 그나마 괜찮았을 때는 이게 계속 수르발까 굴러갔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고 후폭풍이 생기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책은 정말로 이런 어떻게 보면 엄발에 오줌 누기식 이런 정책 그냥 떠먹여주기식 정책은요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는 그냥 공급적인 측면만 잘 이것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자, 이게 전세 보증보험도 이제는 갈수록 쉽지 않아집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경향이 한층 더 가성화될 전망인 거죠. 안 그래도 이 지표상으로도 지금 월세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전세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일부 뉴스들은 또 잘못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팩트로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허그에서 지금 전세금 반환보증 담보 인정 비율을 90에서 80%로 내린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고요. 이거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 구대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연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지금 나라 지금 세금이 다 우리 후중이 다 나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요거는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가를 80% 낮춰야 된다. 왜? 전세 보증 지금 사고가 난 전체 주택 가운데 전세가를 80% 이상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84.6%. 거의 다가 전세가를 80% 이상인 주택에서 지금 사고가 터진 겁니다.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예요?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 차이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 80%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매가가 좀만 떨어져도 사고가 터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전세 보증은 저는 완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세금 떼었다가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경제 힘든데 이런 데다 돈 쓸 여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굉장히 뭐 월세로 몰리나 월세 몰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것 때문에 또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뭐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간다. 자, 이거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전체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네. 월별 거래량이요. 일단 아파트로만 본 거고요. 요게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고요. 요게 아파트의 전세 거래량이고요. 요게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입니다. 자, 월세 거래량이 늘긴 늘었죠. 늘긴 늘었는데. 근데 네. 월세만 늘었어요? 근데 전세도 늘었어요. 늘었네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감소하고 내려가고 네. 있죠.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더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볼게요. 자, 월세 지금 계속 감소하는 거 보이세요? 감소하고 있죠? 네. 자, 전세도 어때요? 전세도 감소하고 있죠.
매매도 감소하고 있죠. 지금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요. 전세나 월세 지금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월세로만 몰린다고요? 이게 월세로만 몰리는 차트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잖아요. 일단 아파트. 근데 보통 월세를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네.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그렇죠. 많이 좀 선호하기 때문에 네. 또 그건 또 결과치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래서 예. 자, 데이터를 보면은 자, 여기 오피스텔이거든요. 오피스텔? 그렇죠. 어때요? 오피스텔은 많구나. 네. 확실하게 왜? 결국 뭐예요? 전세 사기 문제가 어디서 터졌어요? 빌라, 연립, 다세대, 그 다음 오피스텔 이런 그쵸. 데가 전세가율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뭐예요? 다 지금 월세로 가는 거예요. 자, 수요가 월세로 몰리고 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모든 지금 부동산 시장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맞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보니까 어쨌든 그 전세 사기 자체의 부동산 유형 자체가 이제 네. 아파트보다는 네.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쪽이다 보니까 그쪽의 월세는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지표가.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월세가 올라간다고 이제 많이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호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안 좋아지는데, 이 월세를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분명히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종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허그가 진짜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회수율이 너무 낮아요. 92%는 지금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내놓은 게 왜 이거는 부작용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 정책 하시는 분들도 과감하게 저는 해야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대출을 해주고 이거를 전세 보증금을 보증까지 해준다? 이거 자체가 제가 봐서는 너무 무리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무리수의 희생양은 다 뭐예요? 우리들 세금, 혈세. 그래서 이걸로 지금 제발, 여러분들, 제가 뭐 진짜 물어볼게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댓글로 한번 달아봐 주세요. 내 돈을 가지고 허브에다가 내가 돈을 넣는다. 돈 넣겠어요? 아니, 회수율이 그치. 8%밖에 안 되고 92%는 회수도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돈, 1,000원, 만원, 10만 원이라도 허브에다 돈 집어넣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없는 셈 치고는 아닐까 모르지만 넣진 않을 것 같아. 절대 네. 하면 안 되죠.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향후에 대세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제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연립시장에서는 뭐 이미 그런 일이 그쵸.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는 아직은 전세가 훨씬 더 많고요. 네, 아파트는 아직 아닙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정보가 투명하지 않잖아요. 정보가 빌라 실거래가, 오피스텔 실거래가 못 보니까 오피스텔 실거래가는 리치고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요 얘기는 제가 좀 드릴게요. 자, 리치고에 가시잖아요. 여기 이제 빌라는 너무 이제 좀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못 넣는데 자, 이게 이제 보시면 단지 여기 앞 리치고 지도에서 이쪽 오피를 가시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이 나와요. 오피스텔이. 그래서 강남 쪽에 오피스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오피스텔 이쪽에 세대수가 조금 많은 게 이쪽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자, 네. 예를 들면 강남역 센트럴 프리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지금 얼마예요? 3억 3천. 3억 3천. 네. 호가 한번 볼게요. 최근 2억 9천 5백. 네, 2억 9천. 한때는 2억 8천까지 갔다 지금 2억 9천에 3억 3천입니다. 네. 그러면 전세를 볼게요. 얼마인지. 전세가 얼마예요? 2억 7천. 2억 6천 7천. 2억 6천 7천. 네. 한때 얼마였어요? 전세가 3억 9천이었어요. 최저가가. 그러니까 매매랑 지금 전세랑 갭이 어때요? 거의 없네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저는 좀 이거를 오피스텔 시장에서 조금 저는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오피스텔 이런 어떤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계약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인데 아니 지금 전세가 지금 최저 호가가 지금 2억 6천, 2억 7천이잖아요. 근데 매매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3억 3천, 3억 1,800 이거밖에 지금 안 돼요. 그리고 최저 호가를 보시면 2억 9천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한 10%만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그러네요.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허브에서 이거를 보증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아니 가격 변동폭이 한 10% 20%는 그냥 휙휙 바뀔 수가 있는데 최소한 이런 데이터라도 좀 확인을 좀 하고 보증보를 해줄지 말지를 하고 또 중개하시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 좀 보고 집주인을 설득시켜야죠.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호가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 전세 받았다가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보의 이 불투명성, 특히 이제 오피스텔은 그나마 저희가 리치고에 넣어놨지만 연립, 다세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은 찾을 수도 없어요. 사실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데서 거의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맞아요. 거잖아요. 빌라와 이런 것들도. 그렇죠. 근데 이것도요.
마음먹고 시스템 만들잖아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아니 연락 주세요. 네, 진짜 지자체에서 연락 주십시오. 아. 저희가 지금 국토연구원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 꽤 여러 군데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금융권하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니 이런 거 시스템 만들어서 최소한 이런 거는 데이터적으로 체크를 좀 하고 하면은 애초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안전한 건에 대해서만 해줄 수 있는 거고 일부는 본인도 책임을 져야죠. 맞아요. 그래서 일부 내고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지금 3억이야. 그럼 전세를 한 2억만 받고, 그러면 1억 차이니까 30%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월세 5만원, 10만원 정도 내는 거는, 이거는 개인도 해야죠. 근데 이걸 안 하고 자칫 잘못하면 전세 사기 맞고, 하고, 사회 초년생들은 내 전세 보증금에 내 인생이 다 걸려있는데, 한 방에 싹 날리고, 그렇잖아요. 그쵸. 이게 모두에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한테도 안 좋아. 그 다음에 중개사한테도 안 좋아. 집주인한테도 안 좋아. 허구한테도 안 좋아.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정부의 투명화를 좀 만들어서 그게 저는 급선무지 무슨 뭐 고액 이거 해준다라고 무슨 본질적 문제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좀 그런 문화가 빨리 좀 대한민국 시장에 좀 정착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허그에서 발표한 고액 월세 세입자 보증보험 가입시키지 않겠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정책이 과연 어떤 큰 변화를 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면책의 이런 방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